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137쪽에 관할의 위임 나와 있는데, 관할의 위임은 이런 뜻입니다.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문으로.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A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B라는 시예요. 그러면 A라는 시는 A라는 등기소가 담당을 할 테고, B라는 시도 B라는 등기소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시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라서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너무 큰가? 여기 B라는 시는 이거는 구시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인구가 뭘로 할까? 구시가지. 그래서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10,000명. 여러분들이 등기관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느 등기소로 발령 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드러나겠죠. 네. 이쪽에 가시면 일은 많을 테고 뒤로 들어온 돈은 많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급행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발령이 나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네. 느긋하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겠죠. 네. 저 같으면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쪽은 돈을 좀 벌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죠. 따라서 대법원장은 구획을 정해서 이 구획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구획이라고 불러요. 등기구획이라고 부르는데, 구획을 정해서 이 구획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쪽 등기소로 임무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기구획을 정해서 등기구획 전부 또는 일부의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넘길 수는 없어요. 이건 범죄가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구획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모든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이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걸 관할의 위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요. 대법원장이 관할의 위임권자입니다. 그래서 137쪽에 관할의 위임이 나와 있는데 거기 대법원장 밑줄 치시고요. 대법원장이 관할의 위임권자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정한 등기구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전부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등기구획 전부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 다, 아니면 등기구획 일부 부분에 있는 모든 부동산 다, 그 모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관할을 위임하는 것이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부.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9조 제1호 위반이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그렇죠.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할의 변경, 거기 변경 사유가 나와 있죠. 등기소가 신설이 됐다든지 또는 폐지가 됐다든지 관할이 위임이 있다든지 폐지가 된 경우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관할의 변경을 옛날에는 관할의 전속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건 하나예요. 관할을 바꿀 때는 이때 그 둘째 줄 보시면 등기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관할로 넘겨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등기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만든 등기부였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된 모든 장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등기부죠. 전산등기부라서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전산등기부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기록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처리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만 하면 이건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정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역은 A라는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A라는 등기소가 담당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발을 했다는 겁니다.
또는 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들은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대법원장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등기사무의 정지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사무의 정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 갑이 요 기간에 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요 시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등기사무 정지 기간이니까. 그런데 등기관이 안 해주니까 저녁 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얘기해서 했다는 겁니다. 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관할 위반은 아니죠. 두 번째,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 처리를 정지하라고 대법원장이 명령 내렸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시정 사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2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령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인데요. 이때 등기사무를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대법원장 밑줄 치시고요. 밑줄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 기간. 이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이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놔 버리면 단축을 시킬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지지 않고 일정 기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기사무 정지기간은 구체적인 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거 이것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등기는 29조 제2호 위반에 해당되니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나와 있는데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렀죠. 당연직 등기관이 있었고 지정직 등기관이 있었죠. 이 지정직 등기관은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등기관이라고 부르고 보통 지정을 생략해서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등기관은 보통 지정등기관을 의미하게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지정권자라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라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등기관은 접수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좀 기억하십니다.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접수번호 순서 가지고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하죠.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접수번호 갖고 판단하죠. 그 이유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조치는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등기관이 도장을 찍었어요. 날인을 했습니다. 그건 종이로 등기부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종이된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등기부죠. 그래서 도장을 찍을 수 없고 대신 식별부호를 기록합니다. 등기관에게 부여된 고유한 코드번호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식별부호를 자신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부호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테고 그 다음에 등기관은 밑에 줄 보시면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등기사무는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지시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사무에서만큼은 등기관은 단독제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 업무가 있고요. 일반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등기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 이 등기 업무에서만큼은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지시 감독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감독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독립된 관청입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만큼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직 쓰라고 그러면 당직 써야 되고 뭐 그런 뜻이에요. 일반 행정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일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이 배우자 등이 아닌 2인상의 자녀가 없다면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옆에 밑줄 치죠.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요거 밑줄 치십니다. 갑은 등기를 신청하는 자인데 여기 등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등기를 신청하는 자와 이 등기관은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일정한 관계는 뭐냐면 등기관이 자신의 등기사무에 대해서 자기에게 등기를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공을 하나 이렇게 더 붙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등기 신청하는 것은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사촌 이내의 친족. 사촌이 저한테, 제가 등기관인데 사촌이 저한테 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공을 하나 뺄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그렇죠. 사촌 이내의 친족.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을 하나 붙여야 되겠죠. 배우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우자 등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등. 그런데 이 배우자 등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러면 옛날 사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양자 관계, 양친자 관계. 그러면 양친자 관계는 파양을 하게 되면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럼 옛날 사촌 나올 수 있습니까? 있죠. 옛날 사촌. 그러면 공을 하나 뺍니까? 옛날 사촌이면 좀 그렇죠. 이제 남이 났으니까 뭐 제대로 해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네. 여러분처럼 심보가 좀 그러면 네, 옛날 사촌. 그 다음에 옛날 배우자. 이거는 공 한 개가 문제가 아니죠. 네, 한 두세 개 정도. 네, 옛날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등이었던 자도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는 자는 첫 번째 등기를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공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했다면 각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효력이 있느냐? 첫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입니까? 29조 제1호 위반. 아니죠.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 자체가 등기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1호 위반, 2호 위반이 아니니까 3호부터 11호 어딘가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이 등기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죠.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이건 유효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만약에 일정한 증인을 세운다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울 수 있다면 이때 등기 신청을 허용해야 될 겁니다. 그 증인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다면 이때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이 증인으로 나선다면 이때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을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해야만 되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저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를 불러냅니다. 너 증인 좀 서줬으면 좋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자만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3번이에요. 3번.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될 겁니다. 이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될 텐데요. 등기부는 둘로 나눠지죠. 첫 번째 건물 등기부, 두 번째 토지 등기부.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토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고 했죠. 법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이때 이 건물 등기부는 또한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눠서 만들죠. 첫 번째 일반 건물 등기부, 두 번째는요 집합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개의 건물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세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X. 이건 어디까지나 공시기능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등기부를 둘로 나눈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 등기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원칙이 뭡니까? 표제부, 갑구, 을고. 이것도 표제부, 갑구, 을고. 이때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과 토지가 별도의 등기부로 만들어진 거죠. 맞죠? 그런데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의 기능과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합니다. 건물 등기부의 기능과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등기부의 구성이 달라요. 두 번째, 기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딴 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 집합 건물 등기부를 오늘 보실 거예요. 처음부터 보실 겁니다.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를 하나 그렸는데요. 이 아파트는 자이 아파트 1001동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기초대자를 씁니다.
대지라고 불러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기초 대자를 씁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천일동 건물은 지금 9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이 구분된 하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분 건물. 그렇죠. 9개의 구분된 건물이 천일동에 집합되어 있죠. 천일동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천일동을 분해를 해보면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 두 번째, 공용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전유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이걸 뭐라고 불렀죠? 구분 건물이라고 불렀죠.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불러요. 303호 소유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릅니다.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 이 전유 부분은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이를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그럼 이 전유 부분과 구분 건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죠. 따라서 전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현관문 열기 전에 바깥의 복도는 9명이 다 사용수익하죠. 따라서 이 전유 부분은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고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즉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좀 더 넓은 부분입니까? 구분 건물이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 요건, 또 하나는 주관적 요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민법에서 했습니까? 민법에서 집합 건물이 소유미 관리하는 법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좀 더 기다릴까? 네. 이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객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첫 번째,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옆 건물과 다르죠. 302호와 303호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문이 하나씩 달려 있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전유 부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합니다. 주관적 요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분의사, 구분행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여간 객관적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전유 부분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 전유 부분은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면적이 특정됩니까? 면적이 특정되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소유자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를 기록하는 갑구 있겠죠. 갑구도 있을 겁니다. 소유자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저당권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을구도 있습니까? 을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해요.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천일동에는 전유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따라서 이러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조상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기계실,
이런 것들이 구조 자체가 9명의 소유자가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면적이 특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면적이 따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갑구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을구는요? 없을 겁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표제부 등기도 불가능하고 갑구 등기도 불가능하고 을구 등기도 불가능해요.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구조상 독립성도 있고 이용상 독립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얘기해요. 규약을 통해서 또는 이 규약을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약을 통해서 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관리소,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든다면 여기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1억 원씩 각출합니다. 1억 원씩 각출해갖고 여기다가 2층 건물을 지었어요. 2층 건물을 지었다면 여기 소유자가 누굽니까? 1억 원씩 각출한 9명이 다 소유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1층, 2층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2층은 A에게 상가 건물로 분양하고 요 1층은 B에게 상가 건물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 A는 여기 구분 소유권자, B는 구분 소유권자가 돼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상가 건물로 분양하지 않고 관리단 회의를 열어갖고 관리 규약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냐면 2층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1층은 어르신들의 쉼터인 노인정으로 사용하자라고 내용을 관리규약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규약성 공용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립된 소유자에게 분양할 수 있겠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만든 부분, 이게 바로 규약성 공용 부분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 즉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경우는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특정되어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제부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별도로 존재하지 않죠. 101호 소유자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1억 원씩 각출했으니까 전부 다 9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별도의 소유자는 따로 없습니다. 별도의 소유자가 없으니까 갑구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뭐만 존재합니까? 표제부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권리에 관한 등기는 허용할 수 없겠지만 표제부 등기는 가능하겠죠. 표제부 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등기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렇다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은 생긴 것부터 다르죠. 기능도 다르고 맞아요. 따라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다시요.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돼요. 즉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뜻의 등기 또는 취지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는 이유는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썼고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쓰고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썼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이 나쁜 놈들은 출제자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얘기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할 때마다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용어가 다 사용이 돼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표제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표제부 등기예요. 이건 민법에서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갑굴구는 없으니까.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이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누가 신청하느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합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여기에 소유권자, 여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없죠. 갑굴구가 없으니까. 그럼 소유권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9명의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어려우셔요. 세 번째 하는 건데.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그렇다면 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전유 부분이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됐죠. 그러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공용 부분이었던 것은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규약이 폐지가 되면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된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현재 표제부만 존재하죠. 갑굴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이 갑굴을 만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갑굴을 만드는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셨을까요? 두 번째, 세 개를 그릴 거예요. 오늘 등기법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해요. 지금 하시는 것들은 원래는 세 개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민법이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직권법. 그래서 세 번째는 좀 그릴까 말까 지금 강의하면서도 고민 중이에요. 민법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이 아파트가 될 테고 여기는 1001동이 될 겁니다.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뭐라고요? 전유 부분. 그렇죠. 이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구분 소유권자가 될 텐데 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토지 위에 딱 붙어 있죠. 따라서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렀어요. 이 대지사용권은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 권능이 있습니까? 있죠.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따라서 이 토지 소유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 세 번째 전세권, 네 번째 임차권, 이러한 권리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역권은 빠지죠.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라서 두 토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승역지, 유역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한 필지만 그렸죠. 그래서 지역권은 빠집니다. 그래서 4개의 권리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이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뭡니까? 판례가 인정한 대지사용권.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봤어야 되는데, 민법에서, 아니, 판례에서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이고, 민법에서 출제 영순위가 될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와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여튼, 대지사용권 3개 외우셔야 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맞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맞을 겁니다. 빠진 거 같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권리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을 얘기할 겁니다. 대지는 토지니까, 기초가 되는 토지가 대지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은 이런 4개의 권리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는데, 303호 소유자만 갖고 있을까요? 나머지 소유자들도 갖고 있을까요? 다 갖고 있겠죠. 모든 구분 소유권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맞죠? 비율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이거 대지권 등록부 할 때도 했던 거예요. 총 4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기억나시나요? 네, 나실 거예요. 네. 대지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됐죠.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면, 이 구분 소유권자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얼만큼이겠습니까? 9분의 1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101호 소유자도 9분의 1, 면적이 다 똑같다면 모든 9명의 소유권자가 9분의 1씩 대지사용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이거는 토지등기부 갑구에 기록이 되겠죠. 맞아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토지등기부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9분의 1씩 9명의 소유자가 다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9명이 9분의 1씩 등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9분의 1씩 갑부터 9명이 다 갖고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대지사용권은. 되셨나요? 그렇죠. 이때 건물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천일동이죠. 따라서 천일동에 대해서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천일동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면적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천일동에 대한 소유권자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천일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는 없고 구분 건물마다 소유자가 있죠.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천일동에 대해서는 갑구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을구는요? 없을 겁니다. 천일동은 표제부만 존재해요. 천일동은 두 번째, 저기 보시면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다고 했죠. 그럼 저기 몇 세트 있는 겁니까? 9세트. 그래서 여기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102호 표제부가 존재하고,
갑구가 존재하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2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303호도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갑구가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아까 귀학성 공용 부분이 있었죠. 귀학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는 존재한다고 했죠. 귀학성 공용 부분의 표제부는 여기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 그 사이에 배치를 시켜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생략을 합니다. 이 전체가 뭐라고 했죠?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부는 천일동의 등기부입니까? 맞죠?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를 겁니다. 천일동 등기부는 이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303호 등기부 이거 맞습니다. 303호 등기부도 이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302호 등기부도 이거예요.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불러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303호 등기부도 이거고 천일동 등기부도 이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 혼용해서 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11초 전에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니까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기록은 하나만 있습니다. 법적인 부동산은 9개인데 법적인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하니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로 판단한다면 법적인 부동산은 9개죠. 그런데 보통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9개의 법적인 부동산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따로 있습니까? 즉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 세트가 몇 세트가 있습니까? 9세트. 실질로 판단한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기록된 세트가 9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실질로 판단한다면 적용이 됩니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은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즉 실질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하나 더 다 했던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303호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해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해야 되겠죠.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기록을 확인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부릅니다. 등기기록 공개제도라고 불러요. 이때 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303호에 대한 등기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요 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기기록은 먼저 303호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유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유 부분의 면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03호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요 을은 303호에 대한 갑구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진짜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 설정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을구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즉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을구를 어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이건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을구예요. 따라서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 면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을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공용 부분은 여기에 없어요. 공용 부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을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공용 부분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천일동에 대한 표제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을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남의 부동산이고 내가 살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것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언제? 공개가 될 때는. 그러면 집합건물 등기부는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그런데 공개가 될 때는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을구와 한동 건물의 표제부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와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는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다시 시험.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인데 공개가 될 때는, 즉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될 때는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가 아니라 해당 구분 건물 또는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을구와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만 한 개의 등기부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달라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다 했던 거예요. 다 세 번째 하는 걸로 기억나는데. 맨 처음에 들을 때보다 낫죠. 반복이 되니까. 이거 5번은 더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안 틀릴 때까지. 이때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 집합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따로 작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따로 작성이 되게 되면 집합건물 등기부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합니다. 이때 이 303호, 이 천일동 구분 건물 중에서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갑이 최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갑은 최초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기쁜 나머지 자기가 이 등기부를 만들고 싶어요.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보전 등기. 따라서 갑은 최초로 분양받은 이 갑은 자신의 303호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죠? 이 보전 등기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권자로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 보전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 이 등기부는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갑은 303호만 신청해서 안 되고 나머지 표제부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한다. 갑은 표제부 등기를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왜? 동시에 작성돼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303호 표제부는 자신이 소유 부동산이니까 직접 신청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나머지 표제부들은 소유자가 나중에 따로 나오겠죠. 그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갑이 신청하는 거지만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요거 이해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여기를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건데 뭐라고 출제하냐면 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보전 등기 대위 신청이 아니라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갑부가 동시에 작성되는 게 아니라 표제부가 동시에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 그리고 직접 신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위 신청. 왜냐면 101호부터 302호는 갑소유가 아니죠.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대위 신청입니다. 직접 신청이 아니에요.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거 딱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응용되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됐다고 간주하고 아직 어려운 거 많이 남았어요. 이 표제부는 다른 등기부와 달리, 즉 일반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와 달리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때 이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상단부는 건물, 하단부는 토지. 왜냐하면 여기 두 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 아래쪽에는 토지. 그렇죠? 그래서 위쪽은 건물에 관한 내용이,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위쪽은 건물에 관한, 이건 천일동 등기부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101호 표제부죠. 따라서 101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102호, 여기는 302호, 여기는 303호.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면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집합건물 등기부 받으셨어요? 그거 타이틀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도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도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죠? 대지권 등록부 하면서. 했죠? 네, 또 하는 거예요. 워낙 어려워서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기본적으로 건물의 표시사항이 들어가겠네요. 한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그렇다면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 구, 면.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요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이. 그러면 천일동과 대구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 토지겠네요. 맞아요.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건물과 대구 관계를 이루는 건 이 대지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대지권의 표시. 여기도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하단부에 공통된 단어가 있네요. 뭡니까?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공통된 단어예요. 따라서 이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갑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전체와 대구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거라고 했죠. 따라서 천일동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대구 관계를 이루는 토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303호를 확인해 보면 이 상단부에는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303호와 대구 관계를 이루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뭘까요? 이거예요. 대지사용권. 그렇죠.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합니다. 다시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고 했죠. 그럼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일 때는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일 때는 임차권 대지권. 이게 대지권의 종류예요. 대지권의 종류. 그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는 등기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즉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다시요.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대지사용권일 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 대지사용권, 여기에 기록이 되면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때 대지권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대지권이 있어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은 전부 다 얼마입니까? 9분의 1. 그러면 이 대지권의 표시에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그러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여기 뭐라고 쓰겠습니까?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쓸 겁니다. 맞아요.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종류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기록합니다. 비율은 얼마입니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여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권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지사용권.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현재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이에요. 현재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입니다. 현재. 그럼 저 권리의 이름이 뭘까요? 대지사용권. 맞아요. 현재 대지사용권으로서 여기에만 기록된 상태입니다. 대지사용권으로서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일 때 소유권 9분의 1 값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되셨을까요? 되셨죠? 근데 이때 갑이 303호를 을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303호,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소유권이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되겠죠. 이거 괜히 했다, 이거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이루어지면 303호가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303호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을. 그런데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다시요.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 대지 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도 청구를 합니다. 매수 청구를. 이건 형성권이라서 뺏겨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뺏깁니다. 구분 건물 자체를. 그래서 반드시 구분 소유권자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을은 303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무엇도 취득해야 됩니까?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 이 9분의 1을, 이게 소유권일 때 9분의 1을 을은 이것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대지 사용권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예요. 9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 맞아요? 그럼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어느 등기부에 하겠습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래서 여기 9분의 1이 이렇게 을로 9분의 1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을은 구분 건물을 소유하면서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지사용권도 취득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등기부에서 9분의 1 지분의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돼서 여기에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9분의 1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이 됩니다. 이건 대지권 등기라고 해요. 대지권의 종류, 비율. 그렇다면 요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건물 등기부.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죠. 맞아요. 두 번째, 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죠. 소유권이라는 대지권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303호 이전 등기할 때 대지권도 같이 취득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등기를 여기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건물 등기부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도 같이 공시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계속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로 통해서 공시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기록해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 등기가 실행이 되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등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가 토지에 관한 권리도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또는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즉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라는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토지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가 같이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록한다고 했죠. 이거를 뭐라고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것이고 이거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건데 같은 겁니까? 이거는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이건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는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겁니다. 토지 등기부에 하는 게 뭐라고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게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다른 겁니다. 이거는 표제부에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갑부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권리는 을구에, 즉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돼요. 미치겠죠?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좀 더 낫지 않나요?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네, 알겠어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민법 지식이 없어서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민법 지식을 좀 한 다음에 민법을 좀 공부한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여튼 네. 여기서 끝내죠. 네. 끝내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래야지 반복이 되니까. 네. 그 프린트 갖고 오셔야 돼요. 네. 집합건물 등기부부터 다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많이들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빠지는 분들은 합격을 아슬아슬하게 하실 거예요. 한 60점. 여유 없이. 빠지지 마셔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